네, 9시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예상 체결 지수가 1% 넘게 밀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3,200포인트를 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번 열심히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하창 모문장의 김장훈 모문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배드 프라이데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하창 모문장님부터. 일단 뭐 전략보다는 반도체가 좀 안 밀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필반이 3% 넘게 빠졌고 그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백도어 이슈가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 관련된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뭐 엔비디아 자체는 별로 안 빠지긴 했는데 브로드컴도 한 3%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신규 상장주가 있죠. 대한조선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좀 핫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 이슈 그다음에 오늘 또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우주항공 쪽이 되게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발사체 쪽도 그렇고 LK3령도 그렇고 연관된 종목군들의 순환매도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이슈나 산업이 굉장히 탄탄하거나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김장훈 모문장님. 네, 그렇죠. 뭐 악재가 확인된 거 아니면 의심되는 거 내지는 우려되는 게 다 돌발 나왔기 때문에 뭐 한계는 예정됐던 거고, 그러니까 초반에 약세는 뭐 불가피합니다. 예, 이제 어떻게 반등을 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멕시코 관세가 연장된 거 그것 때문에 자동차주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위안이 되지는 것까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위험 관리를, 예,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5% 넘게 떨어지면서 3,195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 90개, 하락 종목이 770개여서 대부분 모든 종목이 하락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종목들 빼고는 사실상 대부분 전멸입니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5%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3.5%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도 1.5% 빠지고 KB금융이 4%, 신한지주가 2.5%.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예, 대부분 다 시가총액 상위주가 1%에서 한 2% 정도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 1.7% 하락입니다. 알테오젠이 3.5%, 펩트론이 1.5, HLB가 1.8, 삼천당이 3.5, ABL바이오가 3.5, 실리콘투도 3.1. 네,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창원 모문장님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요 우주항공 관련된 스피어랑 이제 그 스페이스X랑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10년짜리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LK 삼량이나 뭐 루미르라든지 뭐 이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움직이고요.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벌써 품절주 움직이기 시작하죠. 전일에도 움직였는데 코데지 컴바인 또 움직입니다. 이러면 뭐 삼양사라든지 뭐 나머지 쪽들도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조선주도 분위기가 초반부터 나쁘지 않아요. 이제 대한조선이 오늘 신규 상장을 하는데 요게 이제 상장 전에 그 수요 예측도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상장 공모가 상단으로 정해졌는데 그것도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영향으로 본다면 이제 조선도 좀 나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HJ중공업 좀 위아래 등락폭이 좀 어지럽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움직임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한정된 산업군들에서의 움직임이 일단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방산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자체가 워낙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상승 종목 수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 산업군들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좀 네. 눈에 띄는 부분 있을까요? 눈에 띄는 오르는 게 현대차, 기아차, 하나오션. 예. 어제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건 하나오션. 그 다음에 많이 빠져서 오늘 반등하는 건 자동차. 그거 말고는 없죠. 실적들 발표했는데 실적들도 뭐 서프라이즈 나온 거는 정도는 없고 그냥 잘 나오는 정도가 조선 쪽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오케이. 조선방산. 자, 그러면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2%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은 나 원래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하락을 어느 정도 좀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추세를 좀 지키다가 오늘 급락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켜볼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1, 2% 빠진 걸로 현금 다 쓸 거면 현금 비중 조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뭔가 현금을 쓸 거면 애초에 현금을 다 부어 놓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지금 정도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고 뭔가 나 쟤 사고 싶었는데 뭐 오늘 뭐 5% 6% 떨어지네. 만약에 이런다면 그것도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왜냐면 이 시장 자체가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특히나 이게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던 산업군들, 그러니까 많이 못 갔었던 산업군들도 좀 많이 올라온 것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추가 동력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방향성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장도 오늘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다음에 이제 메타를 빼고는 뭐 거의 박살났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장에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로컬 이슈가 이전보다 좀 약해졌기 때문에 같이 좀 동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충분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가지고 있으신 종목군들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좀 무리하게 비중을 늘리면 나중에 떨어졌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는 손절밖에 할 게 없는데 손절이 생각보다 되게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수출입 데이터가 좀 잘 나왔네요. 그래도 반도체가 7월 최대 실적이 나왔고, 이게 아마 11시가 돼야 나머지가 좀 내용이 풀릴 텐데, 반도체 좋았고, 그다음 자동차 수출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오픈이 될 거고, 지금 아마 기자들한테만 엠바고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또 어떻게 좀 수급이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 기사인가요?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남아있던 7월에도 수출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순항했다. 무역수지 역시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흑자 폭은 2018년 이후 7월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오케이. 디테일은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출이 나쁘지 않다는 거. 예. 김정일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을 드리면. 네. 뭐 기다려 보셔도 되고 그 괜찮다고 하는 종목은 사들어 가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일단 나눠서 사야 된다. 사는 거는 나눠서 사야 된다. 파는 거는 재빨리 다 판다. 그 원칙을 지키시면 되는데요. 근데 아까 예정되어 있던 악재는 각종 세제가 확정됐잖아요. 그건 예정되니까 아주 새로운 건 아니죠. 근데 오늘 그것 때문에 빠지는 종목을 더 가다가 팔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PC 넘버가 이제 높게 나온 거하고 그 반도체가 그 백도어 말고 그건 뭐 그다지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3분기 얘기가 아니고 4분기에는 어떻게든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콜이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나온기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관세 이펙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그게 주가에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4분기부터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나쁜 방향으로. 그 우려가 경제 지표에서 일부 조짐이 보인 거 아니냐는 해석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나 이 새로운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만약 살 때 있어서 오늘 낙폭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오늘 PC 넘버나 아니면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때 보세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표면적으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하다못해 램 리서치라고 반도체 3위 장비 업체 있어요. 실적 좋았어요. 가이던스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왜 빠져나갔어요? 12월 달, 10월, 11월, 12월 달에는 둔화될 것 같다는 그 관세 그거 한 지금 4, 5개월 뒤에 거를 신경 쓰는 경제 지표랑 연결시키는 그런 콜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흡수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새겨지기 때문에 이게 3,180, 90에서 머물지 조금 더 밀지는 결과 관련적으로 아직은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펀더멘털이 강한 것 쪽에서는 저번에 얘기한 뭐 PCB라든지 뭐 또 저기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사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이미 가지도 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좋다고 해서 오늘 조금 빠진다고 다 나머지 쓴다. 이건 개념으로 하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초반부터 전멸이고요. 상승 종목이 80개 수준이고요. 하락 종목이 800개, 10대 1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섹터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뷰티 쪽, 특히나 이제 뷰티랑 화장품 같이 좀 제일 많이 떨어지는데 하락폭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LG생건,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한국콜마, 달바 이런 종목들이 7%, 5%, 4% 뭐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보다 같이 빠지는 것들이 이제 뭐 파마리서치에다가 클래시스에다가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뷰티 쪽의 화장품을 같이 좀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생건 7%. 네, 요런 데에 코멘트가 있을까요? 화장품하고 뷰티 쪽이 왜 가장 많이 빠지는지 오늘 장에서. 그리고 많이 빠진다고 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창원 본부장님. 일단 LG생건 같은 경우 화장품 사업부가 이제 82분기 만에 적자가 나왔거든요. 요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 제대로 공개가 안 돼서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수출입 데이터가 좀 일부 꺾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LG생건은 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생건 떨어지면 이제 뭐 아모레나 중국 관련된 애들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뷰티 쪽 아직 오늘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데이터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아까 LG 그거는 확인이 됐으니까 네. 그 분위기를 다른 것까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다른 개별주가 LG 그거 관계되는 것만큼 같이 빠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LG 생활이 많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분위기 때문에 다른 것도 3, 4%, 1, 2% 빠질 게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뉴스가 LG생활건강 전 사업 부문 실적 부진이다. 목표 주가 하향. 뷰티 업종 내에서 성장률 열이다. 실적 가식성이 하락된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NH투자증권은 LG생건 34만 원 TP에서 2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의견 중립으로 바꿨고요. 예.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부분이 19% 감소,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락하는 것들이 지주사,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HD 현대, 그리고 LS, SK, 뭐 이런 종목들. 이 또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주사에 대한 하락 한 번에 물어볼게요. 지주사, HD현대, LS, SK 이런 종목들이 있고 오늘 금융이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BNK,
NH투자증권,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JB금융지주, KB금융 이런 애들이 3%에서 6% 떨어지는데 금융하고 지주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시사점이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뭐 모멘텀이 추가로 나오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뭐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보다 이제 더 올라갈 그런 몫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뭐 사실 목표 주가 상향 많이 나왔거든요. 목표 주가 상향이 많이 나와도 뭐 이제 정책이 이전보다는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좀 눈치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그 뭐 세제 혜택, 세제에서 지금 세금 올리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저기 뭐 금융하고 보험 쪽에다가 아마 저것도 올렸을걸요. 아마 뭐지 교육세인가 그것도 올렸어요. 센티에 도움이 전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화가 또 강세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 맞나요? 네, 원화 강세가 되는 게 이 금융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 자기 자본 그 비율 있죠. 저기 그 CT1 그거에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주주 환원 정책에 할 수 있는 그 뭐지 주주 환원율 거기에 여력을 조금이나마 갉아먹게 돼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10원 오를 때마다 네. 이게 하면 1bp, 3bp씩 빠지거든요. 그거 안 좋습니다. 그건 1380부터 올라갈 때부터 금융 쪽에 별도로 있었는데 세금까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올라올 방법이 없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저기 뭐야 정책 관련주들 떨어지고 또 수출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 잘 나왔는데도 뷰티 쪽 또 떨어지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한미사이언스도 뭐 7% 정도 밀리고 오늘 또 원전 쪽도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러면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엑시트 플랜을 가져간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원래 지금 홀딩 해가지고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 뭐 마이너스 8%,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종목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왜 여쭤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고점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일단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홀드를 하면서 수익을 늘려가자라는 전략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요렇게 흔들리면은 오케이 난 먹을 만큼 먹었어 하고 자르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지 하창원 본부장님? 그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종목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8%가 떨어졌어도 추세가 깨지는 종목이 있을 거고 추세가 안 깨지는 종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종목마다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수로 기준을 삼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예. 이제 오늘 하락을 하는 거를 뭐 지수로 보면은 사실 뭐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루 이틀 빠진 걸로 흔들릴 거면은 파는 게 맞죠. 네. 지금 딱 이틀 빠졌잖아요. 그죠? 어제 신고가 찍었잖아요. 어제 3288이고 지금 이제 3190인데 요게 이제 이틀 딱 어제랑 오늘 이렇게 빠져서 나 너무 겁먹었다 막 이렇게 힘들다 이러면은 당연히 팔아야죠. 그건 이제 자기 그릇을 넘어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자의 기준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포트가 다 다르고 이 종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서 무조건 뭐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세나 지금 우리가 환율이 지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거든요. 1394원, 95원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출이 요번에 잘 나왔지만 미국도 뭐 3개월, 4개월 뒤를 걱정을 한다라고 친다면 과연 우리나라라고 괜찮을까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14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150을 다시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 그만큼 일본도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엔화도 약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달러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출국들이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뭐 관세 영향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산업도 지금 너무 괜찮고 수주도 많이 받아놔서 단기 충격이 있더라도 괜찮다. 그러면은 굳이 그런 것들을 끊어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예를 들어서 관세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꺾이고 있고 고점을 이게 뚫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이라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떨어지기 전에 어디서 도망갈지를 왜 생각을 해놔야 되냐면 제가 이럴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만약 네. 이렇게 고민이 돼요. 그럼 지금부터 고민해서 언제 그 의사결정을 하냐는 거예요. 이미 그때 뭐 다 떨어지면 그때는 이미 또 시기를 놓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미리미리 하셨어야 됐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좀 기준을 미리 세워놓으셨다면은 그 기준대로 하시는 게 맞다. 기존에 세워놓은 기준을 저는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요럴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자르거나 가져가거나 혹은 버텨보거나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유효합니까? 제가 요즘 클벨에 이게 산업을 좀 계속 압축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압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예를 들어서 두세 개로 압축을 했다. 그러면은 압축을 할 때 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이 산업이 단기적으로 변동이 나와도 계속 이제 시간을 오래 보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고 뭐 이제 크게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내 포트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좀 좁힐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게 떨어질 때 하면 원래 별로 좋진 않아요. 예, 뭐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뭐 그러면은 미리 하면은 또 뭐 수익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떨어져도 뱉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취향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산업의 성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이 산업이 좋으면 결국엔 주식은 펀더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늘어나면 기업의 가치 밸류가 좋아지고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뉴스가 거기로 돌기 때문에 저는 산업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 드린다면? 네, 손절 그 원칙 지키시면 되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TP하고 그 괴리가 10% 이내로 들어온 거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만약에 빠진 거 기준으로 하면 손절 지키셔야죠. 자기가 들어간 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1년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버티시면 되고요. 다 좋은데 들어간 타임이 틀려갖고 10% 마이너스 손절 리포트 15% 15% 네. 15%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예, 그러면은 그 정리하면 됩니다. 무조건 섹터 관계없이 종목 관계없이. 하지만은 1년 정도, 6개월 이상, 진짜 1년 정도를 버틴다는 게 뭐냐면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산업 분석과 그 메이크센스 하다고 느끼면은 그거는 지금 같은 게 사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 관련해서 또 어저께 뭐지 이게 PCB 뭐 말씀드리고 변압기 말씀드리고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 6개월 이상 가져갈 수 있다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이 걸렸어. 마이너스 10%다 어떠냐? 손절하셔야 됩니다. 손절했다가도 다른 정보가 있으면 내일 또 사실 수 있죠. 어떡하라는 거냐? 이거 원칙인 그거죠. 원칙을 왜 정했어? 손절 맨날 얘기하는데 손절하는데 손절은 언제 해요 대체? 네. 손절 걸리면 하시면 됩니다. 그 별도로 6개월 이상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보노님하고 저하고도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 있는데 섹터마다 종목마다 하면 그거 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뭉쳐서 보이는 코스피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관세나 이펙트가 나오면은 어제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7월까지 나온 실적 그 데이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클라우디해지면은 원래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그랬잖아요. 쉽게 3,300, 3,400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3,400을 간다고 치면은 얼마 정도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계산이 나오죠. 손절이 안 당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 섹터는 어떨까 저 섹터가 생각하면서 내가 6개월 버틸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본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매일매일 하면서 그거를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기입하고 있고 오늘 딱 왔을 때 이건 손절 버리는 거 이거는 6개월 가져갈 거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에 10%밖에 20%밖에 없는데 오늘 한 15% 사보는 거 이런 거를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5개, 6개, 10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을 하라는 건 또 그런 의미에서의 압축,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수급 보기 전에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얘네들은 종목이 괜찮은데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져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로 오고 있네 라는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채팅창에는
제약바이오 좀 담아볼까? 제약바이오 내가 원하는 가격대가 되고 있네?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각자의 그런 종목이나 그런 섹터가 좀 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HD 현대미포, HD 현대, 뭐 LS,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빼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이런 특정 종목들을 봐도 생각보다 얘네가 좀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네 하는 종목들이 최근 2주 사이에 꽤 많이 늘어났어요. 예,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개별로는 또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도 그런 섹터나 그런 종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아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산업이 좋은 쪽은 그 의사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이 좋다라는 얘기는 특히나 떨어질 때 사는 거잖아요. 떨어질 때 사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사실 사면 안 돼요. 뭐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사면은 그 버티는 거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변압기 정도는 뭐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저도 변압기하고 AI 관련되는 진짜 그 다이내믹성이 있는 그런 삼성하이닉스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중심을 잡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조선이나 방사는 저는 안 쫓아가고 더 이상 추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요? 방산, 조선, 네. 자동차. 자동차 이런 거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동차를 만약 한다면 차라리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안 쫓아간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죠? 자동차는 어차피 다 얘기했는데 자동차는 이제 멕시코가 유예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어제 빠지고 오늘 안 빠지고 어제 많이 빠진 감도 있으니까 하루에 다 빠지고 더 빠지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아웃퍼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적에 대한 계산이 막 되면은 어쨌든 이럴 수는 있지.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부품 관세가 한 15% 이상 나오는 거야. 부품이 아니고 품목 관세가. 그럼 자동차도 반도체도 뭐 순간적으로 반도체가 또 더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덜 빠져갖고 아웃퍼폼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절대적인 주가로서 시장을 끌 정도는 아마도 경기가 애매하거나 아니면 그 관세 이펙트가 나오면은 상승하는데도 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갖고 무슨 딜하고 하잖아요. 2주 내로. 그럼 아마 오늘 나쁜 뉴스가 나서 빠지는데 그때 올라갈 때 아마 셀돈 뉴스 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업사이드를 봤을 때 오늘 많이 빠졌을 때 한 5% 빠진 거 잡아갖고 향후 10% 넘어갔을 때 팔자. 이거는 트레이딩은 어제 말씀드린 가능하다 봅니다. 펀더멘털이 1년 이상 보신다면은 그거는 뭐 홀딩 하셔도 관계없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정도로 보겠다 말씀드립니다. 조선하고 방사는 왜 안 따라간다고 말씀하신 조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트레이딩이다. 방사는 결국은 피스로 갈 것이다. 그럼 우리 피스? 평화 시대. 평화의 시대로 평화의 갈 시대로 것이다. 갈 것이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미국이나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목표 주가 많이 높아서 140만 원 부른 게 나왔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40만 원 부르는 게 나오는데 그 논리가 이거더라고요. 방산에 대해서 라인메탈하고의 밸류에이션 갭을 확 줄였어요. PER 36배. 라인메탈이 내년 기준으로 PER이 40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36배 준 거예요. 저는 다소 그 무리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런 콜 나올 때 주가는 아마도 150만 원이니까 한 110만 원 갈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추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2,100억 날리고 있고요. 기관이 3,100억 코스피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이 450억 던지고 있고 기관이 250억.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800억 이렇게 초반부터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코멘트 들어보자면. 네, 수급은 오늘 좀 야간 선물 보셨던 분들은 좀 분위기 안 좋겠다라고 좀 느끼셨을 겁니다. 애초에 좀 뭐 선물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오늘은 좀 폭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현물은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누적이 많아서 그건 상관없을 것 같고 좀 약간 지금 심리 자체가 많이 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에 비해서 좀 종목군들이 쭉쭉 밀리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조 단위로 나가면서 보이면 모르겠지만 또 그게 아니라는 거. 삼성전자가 또 지금 보합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또 어떻게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좀 또 수급 추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수급 관련해서 코멘트가 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수급 별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외국인이 오늘 파는 것이 삼성전자나 아니면 삼성 미국의 장을 다 보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일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석까지 나와야 될 것 같고 오늘 장 후반에 사실은 이게 많았어요. 퀄컴도 많이 빠졌어요. 퀄컴도. 퀄컴. 그리고 암도 많이 빠졌는데 암 또 빠졌어요? 어제 빠졌잖아요. 오늘도 빠졌을 겁니다. 진짜요? 하여튼 퀄컴도 빠지고 그리고 빠진 게 단순히 PC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램도 빠지고 다 빠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낙폭이 하루로 안 끝날 수 있어요. 오늘 덜 빠지고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빠진다면 저는 만약에 두손이고 뭐 자동차가 빠진다면 아까 변압기나 아까 말한 그 PC 쪽에서 그래도 AI 수요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면 많이 빠지는 건 그렇게 선택해서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뭐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쓰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조금 다르고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미리 많이 빠졌는데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가 붙는 거. 어저께 하시는 LG엔솔 같은 거 많이 빠졌거든요. 어제 그 얘기 했나? LG엔솔의 그 LFP ESS 때문에 그저께 주가가 15% 올랐잖아요. 그렇다가 어저께는 또 뭐 때문에 빠졌냐면은 그 4680 쪽에 그 쉔먼트를 못 한다. 테슬라가 재고가 많고 뭐 그래서 뭐 저기 파나소닉하고 충분하고 재고하고 충분하니까 LG엔솔한테 받기로 한 4680 그 배터리를 실제는 출하가 나가리 됐다는 식으로 뭐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가리 된 건 아니고 좀 미뤄졌을 뿐인데 그렇게 낙폭화되 되면은 그건 트레이딩에 영향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게 그렇게 잘 선별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을 것 같고요. 조선의 트레이딩이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가서 팔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리스키한데 하나오션 같은 모멘텀이 더 갈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그거 확인될 때까지 투자 필리 조선소 그거 캐파를 늘려서 생각보다 캐파가 더 업될 수 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겁이 나고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언젠간 KDB라고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하나오션 주식을 언젠가 갑자기 팔아갖고 7, 8% 빼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른 섹터 갈 게 만만치가 않고 우리 그 협상에 대한 익스텐디드 모멘텀이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 다른 조선주가 안 가더라도 약하더라도 하나오션은 끝까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트레이딩 아까 LG엔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PCB 말씀드렸고 이런 종목들을 먼저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또 지금 채팅창에 특정인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보실까요? 기사.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주주 기준 10억, 개편에 들끓는 개미들. 대주주 양도세 50억에서 10억으로 개편하는 거. 연말 전에 매도 쏟아진다. 개미들이 분통. 코스피 5천 가고 싶은 거 맞냐? 제도는 왜 역행하냐? 이런 볼멘 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요게 좀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요게 좀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기준 7,300분이 동의를 또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에 회부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몰랐었던 것 같은데 진성준 의장이 정책위 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제목의 글에는 나흘 만에 3,000개가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전 정부가 높였지만 큰 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줬을 뿐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연말 우리가 다뤘었던 거네요. 다뤘었던 전 거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는 뭐 안 여쭤볼게요. 이거 우리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욕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뭐 욕해서 뭐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고집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틀려도 가끔은 정치인이 딱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인데 우리가 뭐 욕해서 뭐 합니까 지금 이거? 예. 여기 이번 주 내내 많이 했고. 예. 알겠습니다. 9시 34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두 분의 자료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요거 한번 할게요. 오늘 아까 이하늘님께서 명행 옷 이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요 옷? 예.
괜찮네. 괜찮아요? 그거 유명한 거 아니야? 이거 엄청 유명한 거. 나는 홀로. 나는 못 사는 거. 홀로 랄프로렌. 나는 못 사는 거. 그래서 못 사시는 거라서 저희가 오늘은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로 남성 린넨 셔츠 요건데요. 진짜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베이지랑 블랙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베이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스러우면서도 포멀 해가지고 둘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가 나네. 귀태 비슷한 거. 태가 난다. 좋은 표현입니다. 오래간만에. 매우 고급진 어휘를 구사하시는군요. 네, 간만에. 태가 난다. 베이지랑 블랙이고요. 린넨 셔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마 같은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요 폴로는 아시겠지만 요 마크가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올리브색 마크여서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고 고급지다라는 표현으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아시죠? 184,000원. 예, 184,000원인데 저희가 7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예. 100% 면 린넨이고요. 가볍고 통기성 좋은 여름 가을용 셔츠, 폴로 시그니처 포니 로고 자수고요. 정 사이즈 추천입니다. 저 이거 라지 입었는데 살짝 딱 10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2. 예. 저는 이거보다 한 치수 크게 입어야 되는데 105. 105. 저는 엑스라지 입어야 돼요. 105 엑스라지. 근데 저는 라지 입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작아요. 예. 병행 수입 정식 제품이고요. 포장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뭐라 그러죠? 이거 등산화. 예. 험토 아웃도어 트레킹화라고 합니다. 남성용 있고요, 여성용 있습니다. 트레킹화 한 켤레에 색상이랑 사이즈 선택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핑크인가봐요. 저 밑에 있는 핑크랑 파랑이 있는데 요거는 핑크. 이렇게 핑크. 예. 핫딜가 68,000원.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 험토의 정통 트레킹화 경량 설계해서 진짜 가볍습니다. 와, 이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가벼워요. 튼튼하면서 가볍기 쉽지 않은데 이게 기술력이죠. 예, 경량 설계, 강화된 메쉬 통기성, 접지력과 내구성 강화 설계가 됐고요. 트레킹과 등산에 최적입니다. 남성용은 마이너스 5mm, 그러니까 180이면 280이면 275, 270이면 265 이렇게 한 사이즈 작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여성은 정 사이즈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예. 어흥야옹님께서 등산 누구랑 가노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등산 동호회 드시면 되죠. 예, 등산 동호회 드셔가지고 요거 하나씩 사셔서 등산 동호회 드셔서 예, 등산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오늘 알아야 되는 뉴스들 한번 자료를 보여주실까요? 오늘은 요거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스피어라는 회사가 스페이스X의 특수학금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요거 보시면은 계약이 좀 길어요. 네, 제목이 뭐죠? 요거요. 스페이스X의 특수 합금을 공급한다. 스피어. 네. 상한가. 요거 지금 상한가 직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 못 사니까 뭐 LK 삼양이나 뭐 루미르나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시면은 좀 길고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10년 동안에 1조 5,440억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2,969억 9%. 그러니까 30배니까 10년으로 나눠도 퍼센티지가 꽤 크죠. 그래서 이게 날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스페이스X도 있고 원앱도 그렇고 이 스타링크도 그렇고 우리나라 하반기에 또 들어오는 뉴스들로 좀 이벤트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는데 요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요거 스피어 지금 상한가 가고 있고 LK 삼양 지금 2차 VI 근처까지 왔고 루미르 이거 발사체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애들 좀 움직이긴 했는데 뭐 그런 쪽이 움직이게 되는 좀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거래소 12시간 체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당장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연내에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저 이거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요게 이제 넥스트 거래소가 물론 거래가 되긴 하지만 이제 791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요게
이슈가 똑같은 이슈가 있어도 넥스거래소 상장 대내는 반영이 되는데 그 넥스거래소 올라갔다 떨어지면 개장하고 나서는 주가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요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도 늘어날 거고 분위기가 좀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년이면은 나스닥이 24시간 거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대의장에서 거래를 못 하는데 내년 정도면 대의장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대체거래소 이슈가 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가 아까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거 삼성전자 주주도 요거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게 굉장히 적어요. 예, 적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일부 소멸이 됐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금융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을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서와 요 기사를 좀 같이 연결고리 지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헤드라인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의 자료도 한번 볼까요? 이게 요거 좀 볼까요? 워드 파일인데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연거. 예. 네, 보시면 무역 협상 타결되고 나서 두 군데에서 지금 코멘트를 간단히 적었는데 이렇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이 우리 올해 경제 성장 전망률을 0.8%를 전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관세가 보통 한 25%, 자동차, 상호관세 10% 이렇게 유지되고 반도체하고 의약품도 10% 추가 이렇게 전제했는데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됐죠. 일단 더 이상의 0.8%에서 하향될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거 물론 3,500억 불을 다 한 큐에 모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대부분이 보증이고 뭐 이렇게 하고 시드머니는 이거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10분의 1 이하. 어쨌든 해외 직접 투자를 이제는 비중이 커지면은 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어떻게 하죠? 국내 투자를 또 늘리나? 그래서 GDP 성장률이 나중에 잠재 성장률의 하락 우려를 염두를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워낙 강세가 빨리 안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읽혀지고요. 비슷한 논조인데요. IBK는 여기 그 한국투자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색채가 짙은 증권사기 때문에 이제 애누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고 전제를 깔고요. 일단 안도감은 타결이 됐으니까 좌우지간에 그 자체는 안도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불확실 재고로 볼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는 얼마의 비용이 이걸로 인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가 0.35% 포인트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워낙 강세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큼은 주식시장 업사이드나 도달하는데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도 아까 봤을 때 1396원 20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고점 넘었네요, 지금 벌써. 아까 넘었네. 7월 초중순에 1390원대가 이전 고점이었고, 그 1390원대가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게 5월 달입니다. 5월 중순에서 말 넘어갈 때가 이제 1390원에서 쭉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서 1396원까지 올라간 상황이어서, 네, 환율에 대한 와칭도 계속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시 4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좀 일찍 끝낼까요? 네. 사실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이렇게 코스피 2.3% 빠지는 장에서 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사실은 우리가 거의 진짜 매일 다루고 있었던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좀 대형주 중에서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4종목 올라갑니다. 현대차. 기아, 하나오션,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0.2%. 어제 왕창 빠진 거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게 뭐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근데 악재를 다 쏟아냈으니까 와. 국내외적으로. 국내적으로 그걸 다 악재를 다 쏟아내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짧게만 정리해 주시면 뭐예요? 오늘 왜 떨어지는 거? 이렇게까지 코스피가 2.3% 밀릴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미국 반도체 주식 폭락했고, 아,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저기 각종 세제 확정했잖아요. 네, 세제 개편? 여제를 냅두지 않고 미국의 PC 뭐 포함해서 지표가 금리 인하는 멀어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니케이랑 상해는 아직 안 했죠. 예, 니케이가 지금 1%대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5%좀 많이 빠지니까 이게 뭐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오늘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쥐어 팬다고 생각하세요? 그 로컬 이슈가 일단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기대감이 많이 줄었죠. 네, 기대감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어쨌든 무역의 집중도가 높은 나라인데 그 평가가 사실 좀 엇갈리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밀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반도체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삼성전자 버텨주는 것 같고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긴 한데 좀 얘는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클로징벨 그림에서 네. 제가 성벽을 이렇게 그려놓고 네. 성벽이 3개가 있었고 옥상까지 해서 총 4개가 있는데 네. 세 번째 성벽이 이제 코로나 때 그 고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밑에서 막 전쟁을 엄청 치열하게 하고 제가 쉽지 않다라고 막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좀 좋게 볼 만한 이슈도 거의 다 오픈이 됐고 또 안 좋게 볼 만한 것도 오픈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제 특히나 관세가 어쨌든 오픈이 됐고 장 초반에는 분명 거의 2% 정도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영이 됐는데 그게 오래 못 갔던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또 엇갈리다 보니까 차익도 좀 세게 나왔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올릴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할 게 지금 당장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외 변수나 그리고 당일 수급이나 또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늘 시장을 보니 일단 야간 선물부터가 분위기가 안 좋아서 1%로 빠지고 시작했고 그래서 그래도 뭐 괜찮겠지 뭐 이전에 말아 올렸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환율이 1396원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미니 지수도 계속 빠져요. 뭐지? 거기다가 일본도 빠지네요. 이거 그냥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생각이 들고 지수가 이제 고가권이니까 뭐 최근에 몇 거래일 전에 들어가신 분들만 사실 손실이고 나머지는 정말 이상하게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대부분이 다 밑에서 사셨던 건 다 수익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좀 쉬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는 것 같고 물론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되게 강하기는 한데 지금 사더라도 아마 사는 쪽들이 아마 그런 쪽들일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데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HD 현대 미포 목표 주가 상향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조선 목표 주가 상향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증권주 목표 주가 상향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최근에 패턴대로 보면 이거 배팅을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들어갔으면 오늘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뭐 손절매 수급도 좀 있을 거고 어쨌든 차트가 깨진 애들도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가 많이 눌리니까 뭐 보통은 이제 반도체가 좀 빠지면 나머지가 방어해주고 했는데 오늘은 방어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다 빠지잖아요. 뭐 이거 뭐지 그 시가총액 상위 한 150 종목까지 나오는 거 이 화면 보여주시면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전멸. 110개까지 나오잖아요. 150개까지 나오거든요. 전멸. 근데 요거밖에 없어요. 네. 1등부터 150개 중에서 올라가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지수가 버틸 수가 있나요? 뭐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품절주라든지 아까 제가 이슈 보여드렸던 스피어 이런 거 좀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대북주도 전일에 이어서 좀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코로나19도 지금 환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사 최근에 꽤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애들만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금요일이라는 특수성까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 좀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금요일 지나고 오늘 금요일에 이렇게 패닉셀 비슷하게 좀 나와버리면
아이 그래 일단은 챙기자.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 다음 주 월요일에 분위기 보지 뭐. 약간 이런 좀 매도도 같이 겹쳐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약 후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네. 전약 후광이 되고 다음 주 초에 시작할 때 뭐 진성준 그 법안 해가지고 그것이 기재부 올라가서 나중에 기재부 아닌데 나중에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잘 모르겠는데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돼서 리버스 할지도 모르죠. 뭐 근데 그런 거 믿고 그런 거 베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도 환율이 아까 이거 진성준 우리 한켠에 그 저기 우리 그 내부적인 거 말고도 환율 올라가고 그 우리 GDP 넘버는 사실은 약간 내려갈 수 있고 아까 관세 효과 나면 4분기 이후에 약간 수그러들 수 있다는 그 미국의 콜은 진성준 이거 이슈가 아니더라도 빌미가 조정의 빌미가 있을 타이밍이었어요. 라고 저는 봐요. 저도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올라올 때 진성준 법안이 그런 법안은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올 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또 땡겨서 붙을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를 트레이딩이나 말씀드리는 게 맞다. 한국이 이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건덕지는 제가 봤을 때는 대충 끝나가요. 네, 미국보다 아웃퍼폼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그 뭐라 그럴까요? gut feeling이라 그러나 이제 본능적인 그런 느낌적인 분위기를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3.4% 빠지고 지금 코스피가 2.8% 빠지니까 요 정도면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오늘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요거는 일단은 좀 챙겨야 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1차적인 본능 직감? 약간 요런 거 좀 궁금한데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느낌으로만 보면은 뭐 지금 오늘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뭐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의 투자 성향과 기준점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이제 좀 후퇴를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제 3자의 관점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고 대외 변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그 안에서 이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뭐 잘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뭐 어려울 수도 있다.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반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반등할 때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AI 관련되는 큰 줄거리의 수요적인 측면에서 흔들리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내 법안하고 한국의 GDP가 내려가서 환율이 어떻게 쉽지 않다. 아까 저 말씀은 그거가 핵심이거든요. 예. 그거 100%는 아니잖아요, 장을. 네, 지금 오늘은 100% 같이 느끼지만 그거 아닌 것들은 20%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올라올 겁니다. 라고 느껴져요. 근데 오늘 또는 단기적으로는 뭐 그것도 다른 쪽이 한 50% 빠질 때 얘도 한 10% 5%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20% 남아있는 그 니치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지금 시점 오늘 시점이 아닐 수도 있고 나눠서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런 얘기죠. 지수가 3,000으로 안 간다 해가지고 이슈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렇네요. 아까 암만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격하게 동의합니다. 매일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진행도 좀 세련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코스피 5천 특위랑 세제 개편,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것들 양도세 요건, 대주주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좀 엇박자가 나면서 급하게 그러니까 정책이 그때 뭐였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공매도 금지할 때도 그 2차 전지에 대한 공매도 금지할 때도 일단은 일관성이 없고 세련되지 못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떨군다는 요건이 되는 거 그거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진성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5천 가자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놨으면 어느 정도 근처에 가가지고 합리적일 때 반대 의견을 내놔서 거기서 이제 세금을 걷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동의가 되지. 이쪽에서는 왼쪽으로 가고 이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그 집단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견이 도출돼서 그게 쉽지가 않다고 추진이. 그 추진이 초반에 못 붙이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아무리 그 맨 꼭대기 헤드가 있더라도 자기도 그거에 다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도 그 진짜 4.5천 특위 뭐 특위 구성하면 좋지. 구체적으로 그걸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구성되거나 아니면 그런 의지가 이견이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거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건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찍 뭐 그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그 중요한 거 구성원들을 아니에요.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되는지에 따라 갖고는 초반에 안 잡으면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니 뭐 윤석열이고 뭐 이재명이고 나발이고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주식시장에 돈 벌러 왔지 뭐 정치하러 왔습니까? 돈 벌게 해주면은 다 우리 편인 거지 뭐.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예, 울분을 좀 토해봤습니다. 아 분위기 좋았는데 이거 참 아니 전고점도 못 넘고 이렇게 꼬꾸라질 거면은 참나 좀 이건 좀 아니죠. 어쨌든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따가 우리 클로징벨 와서는 또 욕하지 말고 또 떨어지는 것만큼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매일 오릅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시장도 있었고 그리고 고점에서 살짝 또 빠진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따가 두 분이 하고 싶은 자료 또 같이 하면서 또 금요일이니까 말랑말랑하게 재밌게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탈출하세요. 미국으로 가세요. 예, 미국 투어 8기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아트 투어 미국 7대 미술관 투어인데요. 그 메트로폴리탄 봐봐 이거 안 주잖아. 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모마 미술관 요런 데 가가지고 추석 때 미국 투어를 또 가는 요런 거를 저희가 또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아래 나오는 전화로 문자나 전화를 주셔가지고 미국 투어 함께 가고 싶은데 해서 추석 연휴 동안에 가는 이 투어를 함께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장 가자 하시는데요. 미장 가고 싶으시면 미국 한번 가보시고 미장을 가보셔야죠. 미국도 안 가보고 미장을 어떻게 갑니까? 그거 절대 투자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아트 투어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셔도 미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늘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따가 3시 20분에 와서는 오늘 여기서 지금 화딱지 나서 승질 냈으니까 3시 20분에 말랑말랑하게 재밌게 즐겁게 유쾌하게 또 아주 유익한 정보를 드리면서 이따 3시 20분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